지금부터 ML중앙지방법원 2015 과 9874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소송들이 출석하였습니까? 원고소송 대리인 김범치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들이 출석하셨습니까? 피고소송 대리인 이범률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들이 소정 및 제출 소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연구소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 허가할 주택가 주민들은 연구소의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하는 드론의 주기적인 비행으로 인하여 얼굴이나 차량, 주거지가 찍혀있는 개인정보가 침해당하고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연구소에 지속적인 항의를 해왔지만 연구소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당한 것에 대하여 또 불안에 대한 정치적 피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75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200만원과 드론 촬영의 중단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소송들이 답변서 및 준비 소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연구소 측에서 날린 드론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으므로 드론을 날린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드론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드론 카메라에 찍힌 영상은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고의적인 목적을 띠고 촬영한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시일 이내에 삭제한 바 연구소 측에서는 연구소의 보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말은 잘못되었으며 피고는 어떠한 불법성을 띠는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할 수 없고 드론 촬영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준비 소견 및 답변서에 근거한 이 사건의 세 가지 쟁점은 피고가 드론을 날린 행위가 불법적인가, 드론은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원고가 당한 사생활 침해가 법적으로 고의성을 띠는가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은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그리고 모호구 민원 담당자의 민원만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에 들어온 민원 기록들과 주민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처방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들이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연구소 보안실장 보안자, 드론 개발자 박명아, 그리고 연구소 정보관리 담당자인 정관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실제 촬영에 쓰인 드론과 컴퓨터의 기록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양측은 서로 제출하는 서증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추가로 신청할 증인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론 기일은 2016년 3월 4일 오전 8시 30분 9874호 법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 가 9874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과 피고 소송 대리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피고소송 대리인 이범률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피고 측 지인 보안장 박명호랑 정관자 씨는 출석하였습니까? 원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원고소송 대리인 김범치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측 지인 주민 1, 주민 2, 이는만 출석하였습니까? 증인 신문에 앞서 주민 1씨가 증인들의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후용을 굽히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약에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양측 증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였으므로 곧바로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은 피고 측 증인의 경우 피고 측부터, 원고 측 증인의 경우 원고 측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답변해서는 아니 되네요. 양측 소송 대리인은 미리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해 주십시오. 사건과 관계되는 질문은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증인 보안장 씨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선서문에 설명을 한 후 증인 대기석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피고 소송들이 증인 심리를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은 연구소의 보안실장으로서 드론의 운행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네, 드론의 이륙, 착륙 등 비행 스케줄을 총괄하고 또 운행 경로의 설정 및 수정, 그리고
혹시나 고장이 일어났을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보안을 위해서 드론을 사용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7월 1일부터였습니다. 드론이 1회 운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드론의 운행 간격, 드론의 운행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드론은 연구소 내부에 있는 비행장에서 이륙하여 연구소 정문 옆에 있는 드론이 나오는 문을 통하여 외부로 나와 연구소 담장으로부터 50m 떨어진 채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드론이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연구소 내부에 있는 비행장으로 돌아와 착륙합니다. 드론은 12분에 한 번 운행되며 또 4분에 한 대씩 출항합니다. 재판장님, 증거자료로 드론 운행 프로그램에 설정 경로를 표시한 지도를 제출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드론이 고장날 시 추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드론이 기계 고장으로 추락했을 시에는 발신한 신호를 받아서 신속하게 회수하고 또 혹시라도 경로를 잃다했을 시에는 원격 조종으로 비행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론 운행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소송들이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 드론은 고도 몇 미터 상공에서 운행되지만 드론에 달린 카메라 예천은 반경은 어떻게 됩니까? 드론은 9m 상공에서 운행되고 또 드론에 달린 카메라는 60m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는 연구소로부터 몇 미터 거리 정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100m 떨어져 있습니다. 주택가 외곽에 위치한 주택가는 충분히 드론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노출되었을 수 있겠군요. 드론의 운행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총 18시간 운행됩니다. 일몰 후 운행을 하게 되면 잘 보이지 않아 행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공 9m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추락하지 않는 이상 행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건 없고요. 또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광대를 달아서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추락 시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야간에 경광등이 방공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수 있겠군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증인은 드론을 날리기 전에 방공소에 가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인증을 받았습니까? 네, 저희 드론은 12kg 이하의 비상업종 목적의 드론으로 관공서에서 비행 승인을 받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은 뒤에 바로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대기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박명광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소송들이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이 개발한 드론의 크기, 무게, 주요 기능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개발한 드론은 가로 세로 70cm, 높이 30cm이고 카메라 포함 무게는 약 8kg입니다. 수직 이륙 및 착륙 기능, 자동 충돌 방지 기능, 입력 프로그램에 따른 자율 운행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 충돌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으니 드론 자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드물겠군요. 증인이 판매한 드론은 판매가 가능하다는 관공서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저의 드론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구소 측에서도 운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관공서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드론 자체 판매 및 운행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증인이 개발한 드론에 달린 카메라의 주요 기능 또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고도에 따라서 촬영 범위는 달라지지만 촬영 범위는 달라지지만 촬영 범위는 다를 수 있는데 앞뒤 좌우 360도 촬영과 하방 촬영이 가능하며 연구소 측에서 운행하는 고도 9m 상공에서는 최소 반경 40m에서 최대 60m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증인은 드론이 아닌 카메라에 대해서도 관공서의 인증을 받았습니까? 예, 드론과 카메라는 일체형이 아니라서 저희 카메라를 구입할 때 드론을 함께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개별 주문을 취급되기 때문에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따로 승인을 받았고 카메라를 부착한 상태의 드론을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원고 소송들이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 드론이 운행될 때 발생하는 소음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0dB로 사람이 평소에 대화하는 소리의 약 1000대 1 정도 됩니다. 드론에 달린 카메라는 증인이 직접 제작하신 겁니까? 예, 제가 직접 제작해서 주문에 따라 추가로 판매하기도 하고 그냥 드론만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드론에 달린 카메라의 촬영 반경으로 운행 중지 조정이 가능합니까? 예, 드론 비행 중에 원격으로 촬영 반경을 변경 가능합니다.
주택가가 드론 화면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여 차량 간격을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간격을 최대 60m로 설정하고 운행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 정관자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소송들이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증인은 연구소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저는 연구소 내부 및 외부로 들어온 정보를 보관, 삭제,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부터 보내온 영상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선 영상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면 저희 정보관리부서 직원들이 그대로 확인합니다. 영상 자료는 보통 일주일 정도 보관되고 일주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영상은 컴퓨터에 날짜별로 분류되어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수집된 정보들이 악용당하는 것을 오히려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려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재판장님, 미리 제출한 증거인 컴퓨터 기록물들도 제출 날짜로부터 일주일 동안의 영상만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소송들이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 드론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온 영상들을 직원들이 그대로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드론이 연구소 컴퓨터로 보내온 영상 중에 주택가의 직접 내부 주민들의 얼굴이 찍힌 적이 있습니까? 보안의 철저함을 위해 범위가 넓은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 당연히 종종 찍히고는 합니다. 종종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노출상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도하지 않게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야기인데 주민들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드론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드론 운영 한 달 전에 알린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택가 관리사무소에 이 사실을 알렸고 연구소 홈페이지와 주택가 공지사항란에도 이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주민들은 드론에 달린 카메라의 촬영 반경이 어떠한지 드론에 달린 카메라의 기능이 어떠한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그저 드론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그들이 이러한 사실까지 다 감수했다고 억측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있습니다. 지금 원고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원고 소송들이 주의하세요. 신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원고 측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 대기석으로 들어가 주시고 주민일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송들이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의 집 앞에는 앞마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퇴근 이후나 주말에 마당에서 스크린을 보거나 신문을 받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 내부는 찍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증인이 마당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는 드론에 명백히 찍혔습니다. 드론이 지나다니는 발생하는 다른 피해가 없습니까? 드론이 멀리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자주 지나다니니 조망에 피해가 되고 또 드론 때문에 집값도 많이 떨어졌어요. 부산에도 가려고 했는데 처음 집을 살 때보다 드론 시장 때문에 1억 원에서 집값이 떨어져서 다른 집이 집을 구하기 어렵고 또 집도 잘 팔지 않았어요. 직접 찍혀서 발생하는 피해는 물론 종합권 역시 침해를 받았고 넓게 보자면 거주 이전에 자유도 침해를 받았고 증인은 이를 구제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십니까? 그냥 구청에 낸 이런 말 10번이 넘고 또 주택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그 드론 피해를 안 가져서 나왔고 또 입주자 대표께서도 입주민이 그때 주민회의 이후 계속해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연구소와 주민 갈등을 구청에서 중재 또는 조정해 준 적이 있나요? 구청에서 조정할 면역으로 중재하긴 했으나 연구 측에서는 드론 개인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또 조정은 권고이지 단계사항이 아니라며 조정은 일부조 제의가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미리 제출한 민원 기록들을 봐주십시오. 드론을 처음 날리기 시작한 7월부터 증거를 제출하기 일주일 전까지 상당한 수의 민원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은 구제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연구소 측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소송들이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요? 무엇을 침해당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택가 안에서 제 바깥쪽 일시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길이 드론이 지나다니는 건데 4분 간격으로 지나다니니 저희 집이 카메라에 노출이라는 생각에 불안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증인, 미리 제출한 증거인 컴퓨터 영상물을 확인해보니 증인의 집이 찍힌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히 먼 거리 그리고 높은 고도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내부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내부에서의 직접적인 생활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멀리서 찍혔다고 하지만 저희 집 찍힌 건 사실이고 또 4분 간격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집 앞길을 제가 자주 이용하는 길이기도 한데 나갈 때마다 드론이 드러나니 드론의 모습이 드론에 제 모습이 거의 매일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주민이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송들이
증인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신문을 시작하기 앞서 주민이 네트워크 검사 기록 결과를 제출로 제출합니다. 채택하겠습니다. 증인, 드론을 날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새롭게 생긴 증상이나 기존에 있는 증상 중 악화된 것이 있다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그래도 세시간 정도는 잤는데 드론을 날리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호칭하듯 잠을 자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없었는데 현대통이 소리 생겨서 잠을 자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의사의 진료 기록과 처방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말부터 원래 없던 증상인 편두통과 경련에 의해 약을 추가로 처방받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제출한 네트워크 기록 결과를 보십시오. 드론을 처음 날리기 시작한 7월부터 증인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에게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드론 비행이 증인의 증상 악화에 명확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론 비행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원래 없던 증상인 편두통과 경련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론 비행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주관적으로 느낀 사실입니다. 그리고 뇌파 검사 결과를 통해 충분히 객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 소송들이 증인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은 드론 비행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침해당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택가 외곽에 위치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주민희 씨가 증언하셨던 피해들은 물론이고 불안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증인이 불안장애와 불면증을 앓기 시작한 시점이 드론을 날리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합니까? 그건 아니지만 증거로 제출한 진료 기록을 보시면 7월부터 처방한 약의 양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앓고 있는 질환들이 꼭 드론 비행의 탓이라고만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드론 비행이 시작된 이후부터 제 증상이 심화된 것은 확실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길을 지나가다가도 머리 위로 드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제 증상이 심해지지 않으신가요? 증인 진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민홍만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송들이 증인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민원이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에 드론이 한번 추락한 적이 있었는데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이 추락할 때 불과 5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 주민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추락할 때 드론에 맞았더라면 중상을 입거나 죽었을지도 모른다며 드론이 주택가 앞길에서 날아다니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었습니다. 구청이 조정안을 내놓은 것은 이 민원 때문이었습니까? 네, 드론 추락 시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내용의 민원이라 구청에서 사람들이 빙배인 출퇴근 시간에는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고 드론의 운행 간격을 늘리고 드론의 운행 경로를 연구소 15m 떨어진 곳으로 하며 일몰 이후에는 드론의 비행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어 연구체에 공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소는 이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랐습니까? 아니요, 조정안의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드론 날린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구제를 받거나 금지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소송들이 증인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드론이 주택가 인근을 날아다니며 불안하다. 또 드론이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그 한 개밖에 없는 주택가 앞길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크다. 등의 민원이 주로 들어왔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민원보다는 불안감에 대한 민원이 훨씬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내놓은 조정안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촬영이 금지되는 것으로 연구소의 보안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촬영이 금지되는 것인데 이는 연구소의 보안이 마비될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시간대일수록 드론 추락 시 사람들이 다칠 확률도 더 커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드론의 운행 시간대를 꼭 규정할 내용을 조정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원고 측 최후 변론을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은 드론을 운행하는 사실을 한 달 전에 알린 것 이외에는 드론에 달린 카메라의 촬영 강력, 드론 카메라의 기능, 운행 경로 등 자세한 내용을 알린 사실이 없고 드론의 운행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서를만 한 적도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에 위배되는 바입니다.
또 2015년 7월 1일부터 연구소는 보안을 명목으로 드론을 매일 주변에 날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헛갈 주택과 주민들을 명확하게 사생활을 침해당했으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을 구제받기 위해서 구청에 밝혀진 민원을 넣었고 구청은 이를 찬탁하여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연구소는 이를 복사하고 기존에 운행하던 대로 운행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였고 앞서 연구소 측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을 어긴 관계로 명백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피고는 법을 어김으로써 원고에게 명확하게 피해를 주었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 7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가 손해배상은 200만원과 드론 차량의 중간에 피고에게 청구합니다. 피고 측 최변을 해주십시오. 예. 피고 측에서 촬영에 사용한 드론은 무게가 12kg 미만인 제품이고 비상용 제품으로 관공서에 비행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았고 현재껏 비행 금지구역 또는 고도 150m 이상의 상공을 운행한 적이 없으므로 항공법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접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드론이 일정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7항에서 정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39조 1항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어떠한 불법성을 띠는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0조, 751조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증인이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한 시점은 드론을 날리기 시작한 시점 이전이므로 드론 비행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어떠한 불법성을 띠는 행위도 하지 않았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서 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교하는 재판장님, 경위한 절차를 막론하고 원고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피고 측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법을 범하지 않은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론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는 2016년 5월 13일 오후 2시 45분에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판결 선고가 있겠습니다. MA중앙지방법원 2015 가합 9874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세 가지 쟁점은 피고가 드론을 날린 행위가 불법적인가, 드론은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원고가 당한 사생활 침해가 법적으로 고의성을 띠는가입니다. 지금부터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드론 촬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들의 나머지 신고는 모두 기각한다. 우선 피고가 드론을 날린 행위가 불법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 측에서 날린 드론이 영상정보 처리 기기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드론은 초경량 비행 장치의 일종으로 이 사건에서 사용된 드론은 12kg 미만에 해당하고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드론을 날린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초경량 비행 장치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법 제2조 7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 사용한 드론의 경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드론은 영상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대상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제25조 3항, 제39조 1항 또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당한 사생활 침해가 법적으로 고의성을 띠는가에 대한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당초에 피고 측에서 드론 촬영을 실시한 이유는 보정된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사용할 때 생기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연구소 주위에 위험 요소들을 감지하여 연구 기밀을 보호하고 연구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론에 촬영된 카메라의 촬영 반경을 보안이 보장되는 한에서 좁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택가가 노출될 수 있는 넓은 반경을 선택해 촬영했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드론을 띄우기 전 보지 기간이 짧았고
고지 내용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불충분한 내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과실에 인정됩니다. 그리고 원고 측 증인이 생활하는 모습이 드론이 촬영한 영상에 나타나 있으므로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신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 민법 750조와 751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드론을 날려서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이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는 점, 드론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내부에 일정한 규칙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최소한의 시를 내게 안전하게 폐기한 점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정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는 판결 정본이 생각된 이후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할 경우 항소장은 본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은 MF공공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 재판을 종결합니다. 모두 신청하면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채팅 수고해서 작성해 주시면